Milan'ın süper kalecisi Gianluigi Donnarumma transfer profilinin radarında. 18 yaşındaki kaleci Milan'dan başka kulüpte forma giymedi. 이적 시장 때마다 화두에 오르는 10대 소년. 그도 그럴 것이 이 소년의 커리어는 시작부터 화제의 하이제킹이었고 납득이 갈 만큼 진짜 잘했기 때문이죠. L'erede di Buffon, perché ha forza fisica, è un bravo ragazzo, ha la testa giusta perché giocare a 16 anni a San Siro in una grande squadra non è assolutamente facile. Donnarumma Serie A'da bu sezon 146 kez de en fazla kurtarış yapan kaleci. Kurtarış yüzdesinde de %76 ile zirvede. Bu sezon Avrupa'nın 5 büyük liginde oynayan en genç kaleci Gianluigi Donnarumma. 골문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남자 돈나룸마. 누구나 탐낼 만한 탐내왔던 그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습니다. 1999년 2월 25일 이탈리아 나폴리 카스텔란마레 디 스타비아에서 태어난 잔루이지 돈나룸마. 그는 축구선수, 그것도 콕 집어 글러브를 끼려고 태어난 듯 했습니다. 집안 자체가 골키퍼 집안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아마추어 팀의 골키퍼였고 외삼촌은 지역 축구팀의 골키퍼였습니다. 친형 역시 유스팀의 골키퍼였죠. 돈나룸마가 4살 때 그의 외삼촌 엔리코 알파노는 조카의 재능을 알아보고 지역팀인 ASD 클럽 나폴리에 데려갑니다. 그때부터 그는 골문을 지키게 됩니다. Siamo da Antonio. Antonio si trova, è venuto qua al Club Napoli grazie allo zio Enrico Alfano. Poi man mano che Antonio continuava a giocare con noi, è uscito fuori Gigio, veniva a seguire il fratellino qua, aveva 4 anni, subito si buttò in campo e si mise a giocare a pallone. E lo vedevamo che si buttava a terra, quello che faceva il fratello lo faceva anche lui. Un vero leader tra i ragazzi, perché poi per il ruolo del portiere sapeva farsi valere, sia a livello sportivo, sia poi all'interno dello spogliatoio, quando c'era da fare seri, era molto serio. 어린 시절부터 또래보다 훨씬 큰 키 때문에 상대팀 학부모들이 나이를 의심할 정도였죠. 덕분에 어머니는 늘 돈나룸마의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외삼촌은 그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코치였습니다. 재능과 체격을 타고난 그가 14살 때 이미 이탈리아 명문 구단들의 관심을 받게 되죠. 그는 나폴리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실은 집안 모두가 AC 밀란의 팬이었습니다. 한편 인터밀란은 그를 영입하기 위하여 적극적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나폴리로 와서 의사를 타진했죠. 그렇게 돈나룸마는 인터밀란행을 확정 짓습니다. 밀란으로 향한 돈나룸마와 부모님, 아버지는 인터밀란과 구두 계약을 마치고 심지어 현지 학교 등록까지 마쳤죠. 돈나룸마는 인터밀란 훈련에도 참여합니다. 1군 코치였던 카스텔리니가 직접 개인 지도를 냈고 그의 재능에 놀라워했죠. 그렇게 5일을 훈련합니다. 이제 남은 건 서명뿐. 그런데 예기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에이스 밀란의 CEO였던 아드리아노 갈리아니였습니다. 그는 말했죠. 밀란이 너를 원한다고요. 그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돈나룸마의 심장은 언제나 로쏘네리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서명만을 앞둔 상황에서 모든 게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2013년 7월 1일 AC 밀란은 약 25만 유로의 잔루이지 돈나룸마를 영입하게 됩니다. 유스 영입으로는 적지 않은 규모였죠. 공들였던 대형 뉴스의 하이제킹. 인터밀란은 충격에 빠졌죠. 하필 라이벌인 AC 밀란에게 눈앞에서 뺏겼으니까요. 그렇게 돈나룸마는 꿈에 그리던 AC 밀란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Gianluigi Donnarumma portiere. Quanto sei alto? 1,97. Bene. AC 밀란 유스팀에 합류한 돈나룸마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또래보다 훨씬 큰 체격이었죠. 긴 리치는 공중볼 상황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안겨주었고 큰 체구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반사신경으로 빠른 선방을 자랑했습니다. 포지셔닝 역시 탁월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했고 침착한 성격은 혼전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롱패스 정확도가 다소 떨어졌고 강한 압박을 받을 때는 불안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에데르송이나 노이어처럼 빌드업에 특화된 골키퍼라기보다는 세이브에 특화된 타입이었죠.
그리고 2015년 10월 25일 사수올로전. 돈나룸마는 16세의 나이로 세리에 A 데뷔전을 치르죠. Prima parata di Donnarumma. 그의 침착한 선방 속에 경기는 2대1 밀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그는 곧바로 팀의 주전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리고 시즌 종료 후 불과 만 17세의 나이로 이탈리아 대표팀 역사상 최연소 골키퍼로 데뷔하게 되죠. 그리고 2016년 12월 돈나룸마에겐 잊지 못할 경기. 슈퍼코파 이탈리아나 결승전. 상대는 유벤투스, 키퍼는 부폰이었죠. 치열했던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이어졌죠. 유벤투스의 마지막 키커는 파울로 디발라. 그렇게 돈나룸마의 선방으로 AC 밀란은 무려 5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돈나룸마는 밀란의 영웅으로 떠올랐죠. 그러나 다음에 여론을 뒤집는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당시 돈나룸마는 밀란과의 재계약 시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이전트와의 상의 끝에 재계약을 거절하죠. 돈나룸마는 당시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 등 빅클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었거든요. 팬들은 그의 골대 뒤로 가짜 돈뭉치를 부리며 돈 때문에 팀을 배신하는 달러룸마, 돈나루머라며 조롱했죠. 결국 사태가 커지자 돈나룸마는 밀란과 재협상 후 재계약합니다. 하지만 팬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죠. 이후에도 그에 대한 이적 루머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돈나룸마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습니다. 2020-21 시즌엔 세리에 A 최고 골키퍼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대표팀에서도 활약했습니다. 유로 2020 결승전, 상대는 잉글랜드. 승부차기까지 이어진 경기였죠. 그는 무려 2개의 슈팅을 막아내며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공로로 그는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됩니다. 연말에는 발롱드르에서 야신상을 수상하죠. 그리고 결국 2020-21 시즌 밀란과의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 없이 밀란을 떠나기로 합니다. 6시즌 동안 총 251경기, 압도적인 출전 기록을 채우며 그는 세계적인 명성의 골키퍼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돈나룸마의 첫 해외 무대 PSG. 그는 케일러 나바스와 주전 경쟁을 벌입니다. 제한된 출전 속에서도 기량은 분명했죠. 특히 2021년 9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맨시티전. 그는 총 7차례 선방하며 무실점 클린시트를 기록합니다. 완벽에 가까운 반응 속도와 포지셔닝. 경기 후 과르디올라 감독도 우린 잘 싸웠지만 돈나룸마가 훌륭했다고 그의 선방을 인정했죠. 그러나 아쉽게도 16강에서 탈락하죠. 레알과의 2차전. 빌드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벤제마의 강한 압박에 그만 치명적인 실수를 하며 골을 내주고야 말죠. 역전패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음 시즌 나바스가 떠나며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 잡은 돈나룸마. 리그왕 38경기에 출전하여 13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하죠. 이미 리그에선 독보적인 키퍼였던 돈나룸마. 그의 폼이 폭발한 건 24-25 시즌이었죠. PSG와 돈나룸마에게 모두 역사적이었던 무대, 챔피언스리그. 돈나룸마의 세이브 능력은 독보적이었습니다. 16강 리버풀전 승부차기에서 선방쇼를 펼치죠. 준결승 아스날전에서도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내며 결승행에 힘을 보탭니다. 결승전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죠. 마침내 PSG는 구단 창단 이래 첫 빅이어를 들어 올립니다. 우승의 핵심 멤버였던 돈나룸마. 하지만 사실 그는 우승을 이끈 엔리케 감독과 약간의 전술 간극이 있었습니다. 엔리케는 골키퍼의 빌드업 능력을 중요시 생각했지만 돈나룸마는 빌드업보단 선방에 특화된 전통적인 스타일에 가까웠죠. 그리고 PSG와도 충돌을 겪죠. PSG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받아들일 수 없던 돈나룸마. 결국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불과 4시즌이었지만 돈나룸마가 남긴 성과들은 놀라웠죠. 4번의 리그 우승과 2회의 프랑스컵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핵심이었으니까요. 2025년 여름 맨시티는 8년간 주전으로 활약해오던 에데르손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미 3명의 골키퍼를 보유하고 있던 시티는 이적 시장 마감 직전 놀라운 결정을 내리죠. 바로 돈나룸마의 영입이었습니다. 그의 이적이 더 놀라운 건 과르디올라가 전수해오던 전술 철학 때문이었죠. 이전에 시티의 키퍼였던 조하트를 떠나보낸 가장 큰 이유가 빌드업 능력 때문이었거든요. 발밑 플레이와 빌드업을 중시해 에데르송을 주전으로 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었죠. 하지만 돈나룸마는 완전 다른 스타일이기에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납득이 가는 건 최근 맨시티의 경기력 때문이죠. 25-26 시즌 개막 직후 리그 경기에서 시티는 불안한 경기력을 보였고 이에 세이빙이 강한 키퍼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빠르게 이를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적료는 약 3천만 유로. 돈나룸마는 그렇게 맨시티의 새로운 수문장이 됩니다. 월드클래스 골키퍼 돈나룸마의 프리미어리그 입성, 그리고 전술 철학에 혁신을 준 과르디올라 감독. 과연 맨시티의 골대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돈나룸마의 이야기였습니다.